안녕하세요. 오늘 조국이 1월 1일부터 또 대통령실 할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착수 공교로워. 또 이 짓을 하는데 저는 이런 저질스러운 괴담의 발원지가 진짜 정신병자들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짓을 하는 좀 이상한 애들이 워낙 있으니까 저한테도 막 와가지고 무슨 신라시대 얘기하는 정신병자 또라이가 한 명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는구나 싶었는데 이런 이상한 저질 괴담의 발원지가 전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라는 게 참 기가 차네요. 그러면 지금 마약 수사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마약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을 해서 이제 마약이 여러분 많이 퍼지게 되면 외국의 슬럼가처럼 이렇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 그때부터 마약 단속도 상당히 어려워지죠. 제가 어디서 이걸 글을 봤는데 제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들이 살인범 잡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약 전과자들 붙잡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걔네들은 감옥에 갇히면 마약을 못하니까 진짜 목숨 걸고 도망을 간대요. 근데 이게 벌써 여러분 마약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약 문제가 뭐 버닝썬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약 문제가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에 깊숙하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 문제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마약 청정국 이미지가 강했죠. 근데 언제부턴가 마약이 성행을 하고 이 마약으로 인한 또 마약이 그냥 마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나 무슨 뭐 폭행이나 뭐 밀수 이런 문제가 다 마약엔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외국처럼 진짜 마약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마약을 반드시 털고 가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약 수사를 강하게 했다고 해서 이게 검경이 이 사람을 죽인 거다. 이렇게는 저는 가면 솔직히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마약은 하면 안 되는 것이 맞고 우리나라에선 범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뭐 그런 의혹과 문제가 터졌을 때 뭐 물론 저는 언론으로서 언론에 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도 이게 막 공개되고 이런 거를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를 어느 정치에 엮어가지고 이게 정치의 싸움이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정치에는 여러분 흑백 논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이걸 물면 저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좌파가 이걸 물었을 때 우파 쪽에서 할 수 있는 리액션은 뭐냐? 우파 쪽에서 할 수 있는 리액션은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세월호도 제가 봤을 때 그냥 가만히 뒀으면 아무도 욕 안 했어요. 근데 좌파가 이렇게 자꾸 이용하고 정치에 끼어들이니까 욕하는 사람이 생겼죠. 근데 이런 욕을 하면은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냐? 정작 유족들이라는 거죠. 유족들의 감정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와 엮어서 본인들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매번 죽음을 이용합니다. 매번 죽음을 이용을 하면서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 이태원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선유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놀러 갔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이 제가 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면은 추모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정치에 끌어들여가지고 욕을 또 먹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조국인데요. 조국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짓을 매번 해왔습니다. 얘는 진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커요. 본인도 자식이 있는데 좀 시끄러워지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 시끄러워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이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뭘 가지고 또 뭘 하고 얘기를 하고 하루 종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니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정책으로 본인의 의견으로는 성공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조 전 장관은 그 정도 되면은 정치에서 빠져야죠. 본인의 정책과 본인의 생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욕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본인이 뭐 당했다 이런 것만 하면서 그리고 남의 죽음을 이용해서 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정치를 해도 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정치를 해도 되는 사람이 맞는 건 둘째치고 이 사람이 정말 전 정권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할 정도로 그리고 서울대에서 법을 가르칠 정도로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적어도 법을 가르쳤고 어떻게 하려면 이 사람은 늘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뭐 저나 이제 국정원 사건 때는 별의별 거 다 까졌어요. 저는 저희 집 쓰레기통 뒤져서 보도하고 제 여권 사진 보도로 나가고 제가 친구들이랑 나눴던 카톡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때 이거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 좌파 중에 있어요?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세요.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랬다가 지금 갑자기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요? 장난하십니까? 제가 지금 안 죽어서 이게 괜찮다는 겁니까? 그럼 제가 죽었으면 저도 문제 있다고 하실래요? 그럴 사람들 아닌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절대 제가 여기서 죽었다고 한들 잘 죽었다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굿다이노? 이럴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본인은 남의 자식 뭐 주소까지 다 까발리면서 자기 자식은 뭐 너무 불쌍하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제 뭐 온갖 신상 다 까지고 저는 제 전 남편까지 신상이 다 까졌거든요. 제 전 남편들 신상 다 까지고 그럴 때 조 전 장관 신나가지고 인스타가 아니었지 그때는 트위터질을 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개그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법이 있으면 왜 있습니까 이게? 공산당인가요? 김정은이에요? 본인이?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지금 감옥에 갈 일이 밖에 안 남아서 그런지 정신이 약간 헷가닥해버린 건지 이제 뭐라고 하기도 좀 약간 지쳤거든요 사실. 아 진짜 맛이 갔나 봐. 이래가지고 진짜 아 관종인가 봐. 이래서 아 근데 진짜 감옥 가려고 하니까 좀 많이 무서운가? 막 이 생각 때문에 이제 까지 말아야지 제가 이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정신 못 차렸죠 지금. 남의 죽음을 또 이용해서 1월 1일부터 재수없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1월 1일부터 뭐 공교롭게 뭐 뭘 묻으려고 무슨 수사를 했다. 이게 조 전 장관님은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통령실 학폭을 덮으려고 수사를 어거지로 해서 누구를 죽인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조 전 장관 수사한 사람은 검찰인데 검찰을 욕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했던 검수완박 때문에 본인 자신을 비판하고 싶은 겁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마약 수사는 검경 합동 수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드래곤 사건까지는 검경 합동 수사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성균 사건은 검찰 단독 수사입니다. 근데 경찰 단독 수사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막은 사람이 누구냐? 얘입니다. 조국. 문재인 정권이죠. 본인이 일은 다 쳐놓고 본인의 잘못은 싹 빼고 갑자기 너무 안타깝다. 1월 1일부터 이거는 남의 죽음을 되게 우습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 사람이 재수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 이러고 있던데 여러분 이 말의 팩트는 뭐냐? 좌파는 위기에 처할 때면 남의 죽음을 이용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제물로 삼아서 선동을 해서 본인의 기회로 만들었다. 저는 이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교롭게 사람이 잘못되기만 하면 좌파들이 항상 개떼처럼 몰려옵니다. 얘네가 이런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은 절대 선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되게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안타까우니까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척만 하죠. 심지어 실제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식한다 그러고 정철래처럼 뒤에 가서 담배 빨아요. 이런 애들이 뭘 도와주겠습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 본인들이 절대선처럼 보여서 표 뜯어먹고 싶은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일에 속아주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도 와서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조국 전 장관이 내년에 올해에 총선을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를 욕보이게 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국회에서 더 이상 돌아가신 분을 이용해서 본인의 기회로 삼는 더러운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가 1월 1일부터 방송을 안 킬라 그랬는데 참 오늘 너무 열받는 일이 많아서 켰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옆에 루나가 와가지고 계속 찡찡거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